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려고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3월 중순 지나서 이제 3월 말로 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공부 잘 돼 가고 있으신 거죠? 그런데 지금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모의고사를 치는 학원이나 인강 사이트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3월 달에 이 모의고사를 시험을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미 신청을 다 해놓으셔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셔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도전적으로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자신감 있게 모의고사를 쳐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의고사라는 게 사람들마다 의미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3월 모의고사에서 평균 60점 이상 나왔다고 해서 3월 달부터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성적이 20점도 30점도 안 나와서 아예 시험을 포기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3월 달 시험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동요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보시는 이 3월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지 저의 경험과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관리해드렸던 그 수험생들의 패턴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요. 이 3월 모의고사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모의고사 스토리 들으러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고고! 여러분 우선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칠 첫 번째 모의고사를 과연 응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험 시작한 지 1개월 내지 2개월 되신 분들은 3월 모의고사를 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에 전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한 과목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을 쳐봤자 정말 한두 문제 아니면 3-4문제 정도 내 실력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과목 1차와 2차를 시험을 치신다고 하시면 정말 전 과목을 다 찍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민법 인강 들으시고 기본서 읽으시고 하시면서 기초를 잡으시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훨씬 훌륭한 선택입니다. 모의고사 치면 하루 종일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일요일 하루 종일 앉아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민법 한 단원, 두 단원 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정하셔서 그 시험 칠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인강을 쭉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시간 활용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 시작하신 지 한 달이나 2달 되신 분들은 3월 달에 치는 시험은 응시하시지 마세요. 차라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 공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3월달 모의고사와 4월달 모의고사는 응시하지 마세요. 5월달부터 응시하셔도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시험 보시는 게 훨씬 시간 활용을 잘 하시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만든 요약집이나 아니면 기본서를 읽고 그리고 메일 정리 노트를 볼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주제별로 정리를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보다 주제별로 책 읽고 문제 보고 책 읽고 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 주제별로 구분 지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문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이런 것보다 주제별로 모아서 덩어리 카테고리를 쭉쭉 만들어서
학습해 나가시는 게 기억력이 오래 가고요. 다른 주제들의 연관성을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주제별로 정리하시는 공부를 습관을 들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꼭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방법은 앞으로 계속 치르게 되실 모의고사에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시험 볼 때는 시간 배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에서 민법과 개론을 푸실 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민법과 개론 중에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목을 먼저 푸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쉬운 과목을 빨리 풀고 시간을 확보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이 쉬운 분들은 민법부터, 개론이 쉬운 분들은 개론부터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론에 계산 문제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계산 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빨리 풀고요. 나머지는 풀지 마세요. 다 찍어야 합니다. 수학이나 경제학에 아주 자신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줄글로 되어 있는 문제보다 그게 훨씬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푸세요. 하지만 저처럼 수학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거를 그냥 포기하시는 게 더 빨라요. 차라리 줄글로 된 문제를 빠르게 풀고 시간 확보가 되면 나중에 OMR 카드까지 다 작성한 다음에 계산 문제를 푸시도록 하세요. 우리가 평균 60점 넘기는 게 중요하지 계산 문제를 맞추거나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문제에 대한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푸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정답을 많이 맞추는 게 훨씬 더 확실한 점수 확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과목, 자신 없는 과목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시험 치실 때 시간 배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2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부터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중개사법부터 풀까요? 공법부터 풀까요? 중개사법이겠죠. 중개사법이 훨씬 빠르게 풀립니다. 그죠? 그래서 중개사법 빨리 다 풀고 공법으로 넘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푸는 게 좋다 그러면 공법부터 쭉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OMR 카드 작성입니다. OMR 카드 작성하실 때도요, 자기 이름을 쓰거나 수험 번호 쓰거나 이런 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시험 당일날 전혀 떨리지가 않는데요. OMR 카드 작성하는 것도 연습을 안 하시면 시험 당일날 더더더더더 떨려요. 제가 제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는데요. 첫 해 시험 칠 때는 제가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쳐본 상태에서 본 시험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본 시험장에서 친 시험이 첫 번째 모의고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정말 한 번도 OMR 카드에다가 이름이나 수험 번호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시험에서 손이 떨려가지고 덜덜덜덜 쓴 것뿐만 아니라 그 시험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답안 다 작성하고 나서 OMR 카드에 다 옮겨 적었잖아요. 거기까지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OMR 카드 다 작성하고 나서 시험지를 접어서 보관하려고 접다가요, 여기에 있는 땀이 그 OMR 카드에 싹 다 번진 거예요. 그래서 그 OMR 카드를 세상에 시험 5분 남겨놓고 다시 마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한 악몽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5분 남겨놓고 겨우겨우 옮겨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마킹이 됐는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래도 1차가 62.5로 겨우겨우 합격이 되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2년차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OMR 카드도 저는 이제 3월 달부터 계속 모의고사에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OMR 카드 연습도 정말 야무지게 했고요. 시간 배분하는 거, 그리고 문제 읽고 답 읽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저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시험 당일 날은 전 과목이 다 시험 치고 나서 OMR 카드까지 다 작성했는데도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연습하는 게 여러분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서 늦어도
5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월 모의고사에 참가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시험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면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오답 노트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일단 우선 시험 끝나고 나시면 그 시험지를 3월 모의고사부터 순서대로 파일링을 하세요. 차곡차곡 모아 놓으시면 이것도 나중에 복습하기 좋은 자료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오답 풀이는요, 따로 노트를 준비해서 문제를 쓰고 답을 쓰고 그러는 것보다 시험지에 바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지에다가 바로 하시면 다음 모의고사 칠 때 슥슥슥 넘겨가면서 문제 유형도 보고 풀이도 보고 하실 수 있고요. 시험 전날에 자신 없는 문제들을 바바바박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거든요. 맞는 것도 다시 보시고 틀린 것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정말 알고 맞췄는지, 한 80% 알고 맞췄는지, 한 30% 알고 맞췄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맞다. 그래도 1번 문제를 다시 지문 5개를 쭉 보시면서 이해가 됐는지, 이 지문들에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린 것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시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기본서를 보시게 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인강을 듣게 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제대로 튼튼하게 다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고 맞다. 그래도 5개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 나가시고 거기 부연 설명은 이런 포스트잇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스트잇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쭉 적으셔서 탁 떼서 그 문제 1번에다가 탁 붙여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는 무조건 더 열심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통해서 그 3월 모의고사 문제지 하나가 엄청난 좋은 공부 자료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여러분들 3, 4, 5, 6, 7, 8, 9, 10 8회분 모의고사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파일링을 해 놓으시면 시험 전날 쫙 보시면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여러분, 정말 이게 거짓말 같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는 태도를 어떻게 가지시면 좋으시냐면요, 한 가지 자료라도 완벽하게 복습하시고 오답풀이 하시고 부족한 부분 포스트잇에 기록하셔서 딱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나중에는 그 교재나 시험지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 있잖아요, 요것만 다 뜯어 가지고요 새로 노트에다가 딱딱딱딱딱 붙이시잖아요,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놀라운 요약집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주제별로 그 공부하면서 붙여놓았던 이 포스트잇만 다 뜯어내서 공책에 따로 쫙 만들면요, 얼마나 뿌듯한지 여러분 꼭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모의고사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셔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것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3월달은 체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문제 푸는 속도를 2배로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여기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하셔서 모의고사 시험 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빠른 속도로 문제가 풀리는 거를 체험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3월 모의고사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 잘 적용하셔서 3월 모의고사 대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